2024년 10월 15일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 고 박진수 씨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유언장을 남기셨겠어? 짐에 걸린 지가 언제인데 큰아들의 비웃음 섞인 말이었죠. 그런데 변호사가 꺼낸 것은 유언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부 10권, 그리고 USB 하나. 고인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영상, 정정한 모습의 박진수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치매가 아니었단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 당시 74세, 평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다 은퇴한 지 10년째였죠. 할머니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셋, 큰아들 박민준, 대기업 부장, 둘째 딸 박민정, 병원 행정실장, 막내 아들 박민호, 자영어. 어느 날 민준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어요? 통장. 왜? 아니, 요양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려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찾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네. 어디 뒀는지. 민주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 위치도 모르시대.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며칠 후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응, 뭐 먹었더라? 아버지, 어제 점심 뭐 드셨냐고요? 아, 그냥 집에서 대충 먹었지. 민정도 확신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어. 막내 민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우리한테 얼마씩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봐, 약속도 잊어버리시잖아. 제 자식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날부터 자식들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난 괜찮은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은 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죠. 또 수첩에 뭘 적으세요? 그냥 일기야. 일기는 무슨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야. 건드리지 마. 봐요. 피해망상까지 생기셨잖아요. 자식들은 더 확신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게 그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죠. 아버지, 집은 언제 처분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아버지, 치매 더 심해지기 전에 정리하셔야죠. 재산 정리도 못하고 요양원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한 거였죠.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결정적인 빌미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요.
당장 요양원 들어가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되는구나. 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가스레인지 일부러 켜놓고 나감. 애들 반응 확인. 역시나 요양원 타령.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확실함. 사실 박진수 할아버지는 결혼하던 1972년부터 일기를 써왔습니다. 아니, 일기라기보다는 가계부에 가까웠죠. 하지만 특별한 가계부였습니다. 1985년 4월 20일 민준중학교 입학식. 내가 참석하니 매우 기뻐함. 축하금 5만원. 당시 내 월급의 10분의 1. 1993년 11월 3일 민정. 용돈 더 달라고 함. 친구들이 비웃는다며 울었음. 10만원 추가로 줌. 저녁 못 먹고 출근. 2001년 8월 15일 민호 군대 면회. 고생한다며 30만원 넣어줌. 아내와 나는 그달 고기 한 번 못 먹음.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부모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반대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8일 어버이날. 민준, 연락 없음. 민정,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민호, 현금 5만원, 술 냄새남. 2015년 1월 1일 아내 병원 입원. 민준, 바쁘다 한 번 방문. 민정, 병원은 무서워 안 옴. 민호, 돈 없다. 병원비 언급도 없음. 2019년 3월 10일 아내 장례식. 민준, 장례비 정산부터 요구. 민정, 유품 중 귀금속만 확인. 민호, 조의금 얼마 들어왔는지만 관심. 50년간의 기록, 10권의 장부, 3,000페이지가 넘는 가족사. 그리고 마지막 장부는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치매 연기 일지였죠. 할아버지의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2021년. 너희 엄마가 떠나고 2년째 되던 해. 난 너희들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과연 너희가 날 아버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물려줄 ATM으로 생각하는지. 화면에 테스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1 기억력 저하 연기 반응은 세 자식 모두 치매 확신. 대처는 요양원 검색, 재산 처분 아빠. 아버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음. 테스트 2 통장 위치 모른 척. 반응은 빨리 재산 정리하자. 대처는 공증 서류 준비. 통장 관리 도움 제한은 아예 없음. 테스트 3 병원 동행 요청. 민준 회사 바쁘다 거절. 민정 남편이 싫어한다 거절. 민호 자비 줄 수 있냐 조건부 수락. 테스트 4 외로우니 자주 와달라. 3개월간 총 방문 횟수는 4회. 방문 시 평균 체류 시간은 23분. 방문 목적은 100% 재산 관련 대화.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특히 가관이었던 건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나눈 대화들이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형, 아버지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 재산 정리 못하시면 큰일 나. 맞아.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 못하잖아.
그 전에 우리가 관리해야 돼. 아버지 도장이라도 미리 받아놔.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걱정한 건 내가 아니라 재산이었구나.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떴죠. 50년간의 기록을 집계해봤다. 큰 아들 민준, 받은 총액 8억 3천만 원으로 학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 등 내가 준 총액 73만 원, 어버이날, 생일 등 방문 횟수는 연평균 2.3회, 부모 병원 동행은 1회, 둘째 민정, 받은 총액은 7억 9천만 원으로 학비, 결혼자금, 집 장만, 육아 지원 등 내가 준 총액 45만 원, 용돈 명목, 방문 횟수는 연평균 1.8회, 부모 병원 동행은 없음, 막내 민호, 받은 총액은 9억 2천만 원으로 학비, 사업 실패 3회 지원, 빚 대납 등 내가 준 총액은 89만 원, 주로 아내 생전, 방문 횟수는 연평균 5.2회, 대부분 돈 요청, 부모 병원 동행은 2회, 교통비 받는 조건, 너희가 받은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15억이 넘는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쓴 돈은 다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특별한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2018년 너희 엄마 암 수술할 때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다. 너희 중 누구도 보태겠다는 말 없었지. 내가 적금 깨고 대출 받아서 해결했다. 그런데 민준이, 넌 그 다음 달에 새 외제차 샀더구나. 7천만 원짜리. 민정이, 넌 500만 원짜리 명품백 샀고. 민호, 넌 또 사업 자금 빌리러 왔지. 엄마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유산 분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식의 눈이 반짝였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전 재산이 아파트 포함 약 20억 정도였으니까요. 첫째, 현재 거주 중이던 아파트는 매각 완료되었으며 그 대금 12억은 전액 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둘째, 예금 5억은 고인이 평생 다니신 교회와 아내 되시는 분이 다니셨던 성당에 각각 절반씩 기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셋째, 나머지 현금 3억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동네 슈퍼 김 사장님께 5천만 원, 명목은 고인을 매일 살펴주심. 옆집 박씨 아주머니께 5천만 원, 명목은 끼니 자주 챙겨주심. 경비원 최씨는 3천만 원, 명목은 매번 병원 동행, 나머지는 요양보호사, 동네 병원 간호사 등 실제로 고인을 돌본 분들께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이 한 행위는 무효 아닌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고인은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정신과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모두 정상 판정입니다. 오히려 인지 능력이 상위 1%였다고 하네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너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다만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부모는 ATM이 아니라는 걸.
부모도 사랑받고 싶은 한 인간이라는 걸 너희가 치매라고 무시했던 3년간 난 오히려 많은 걸 배웠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로 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너희도 이제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렸다면 너희가 어떻게 했을지, 그게 제일 무서웠다는 걸 알아다오. 사랑한다. 그래도 하지만 나는 바보는 아니란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 자식은 아무 말도 못했죠. 50년의 기록, 3년의 연기, 그리고 20억의 교훈.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각자에게 장부 한 권씩 남기셨는데요. 본인들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되는 기록입니다. 언젠가 후회하고 반성할 때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민정, 민우.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1972년 5월 3일 민준이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부모를 ATM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자식 자격을 잃는다. 고 박진수 옹의 마지막 일기에서